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입니다. 저자는 김범준,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범준, 직장인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대화법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고려대학교를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중 직장 내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고자 한국기술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서 코칭과 리더십을 공부했다. 대표 저서로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50에 있는 장자, 그리고 아이의 존재감을 위한 부모 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 다가서기에서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2장의 마주하기에서는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3장 이어가기에서는 관계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예쁜 말은 상대방이 경계를 풀고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주고, 예쁜 말은 그 말을 듣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쁜 말을 쌓아가는 과정은 자기 자신의 성장도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집니다.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또 관계를 이어나갈 때 예쁜 말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을 지치게 하는 누군가의 거칠고 냉정한 말은 정말이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합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지루한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자마자 오히려 코로나19의 절정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분명히 그리웠는데 다시 마주하려고 하니 관계 맺기는 어렵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말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말들이 예쁜 말이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야 다시 다가서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불편하다, 두렵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하다, 즐겁다, 함께해서 좋다라고 느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그 해답은 예쁜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 냉철한 말, 분석적인 말, 모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로 좋은 말은 예쁜 말입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던 시절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비 맞아서 엉뚱한 곳으로 공이 날아갔을 때 저를 향해 격려하던 한 선배의 말이 그러했습니다. 김대리, 방향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스윙 자세는 박세리 선수 같아. 어쩌면 그리도 예쁘게 말을 하는지. 그 선배가 갑자기 훈남처럼 보이더군요. 고마운 것은 물론이고 점잖아도 보이고 그뿐인가요? 가정교육도 잘 받은 듯 느껴졌습니다. 살갑고 따뜻하며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가면서 예쁜 말과 멀어집니다. 나쁜 말, 이상한 말을 배우고 그것을 입에 담으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죠. 그 결과물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쁜 말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좋은 말, 괜찮은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 과연 예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을 이미 잘 표현할 줄 아는 어른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학생이 말도 없이 결석했을 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할 때 왜 학교 안 왔어?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대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에 못 왔어? 안, 그리고 못, 단 한 글자 차이지만 듣는 학생에게는 느낌이 전혀 다를 겁니다. 안 왔어 라고 하면 너 오기 싫었지? 이런 뜻을 품지만 왜 못 왔어?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도와줄 건 없니?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예쁜 말의 좋은 사례입니다. 예쁜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해줍니다. 큰 힘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모습일 텐데 예쁜 말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만남의 시작과 끝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아도 너무나 예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요. 직장인이라면 회의 시작 전에 자기 자리 앞에 놓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 회의실을 정리하고 가야 할 텐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방이라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자를 추구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혼자 겪어야 할 외로움과 고독밖에 없었던 기억은 우울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서로에게 다가서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물론 다가서는 법을 모르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의 없는 접근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회피하는 태도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의 못생긴 말에 상처받지 말되 우리가 해야 될 예쁜 말은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표현하길 바랍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다가서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상대방의 일상에 급격한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최대한 예쁜 말을 찾아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와 타인의 거리를 관찰하고 그 거리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를 잘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중에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 혹은 표현, 이것을 위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저는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2번, 저는 당신의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대다수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일상이 아닌 비즈니스 현장이라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파트너인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얻을 것을 얻으면 솔직한 말로 굳이 더는 상대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권합니다. 대화가 오로지 상대방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 그 자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상대방의 무엇일 테니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가설 때도 예의가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말하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타인에게 이해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사실 말하기는, 또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불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작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다소 냉정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타인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대화를 되돌아보세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 시작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화는 나 자신의 말로 기선제압처럼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임에도 속칭 호구조사라고 불리는 나이, 종교, 학력 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들이대라고 윽박 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태도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좁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말할까 애쓰지 마세요. 시작부터 무엇을 원한다는 걸 표현하려고 들지 마세요. 대화는 상대방의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실수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때 시작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화에 앞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생각해 주세요. 말 하나만 예쁘게 잘해도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우월적인 특징 하나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화 하나만으로도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조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시발점을 설계해두고 시작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 하나만 잘해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를 겸손이라고 봅니다. 내려놓음 혹은 버림이라는 말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겸손이란 내 식이 아닌 상대의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내 식이 아닌 상대의 식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이전에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나와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말하기의 정석입니다. 상대에게 말하는 것. 이는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굴욕적으로 말하는 일종의 약자의 말하기인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를 갖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하기에 익숙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예정 지역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와 당장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고 모든 게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 계약 당일에 갑자기 매수자가 애초에 얘기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부부였는데 거래 과정 전체를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주도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소 늦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전임에도 벌써 손자 욕심부터 내던 어머니를 머리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결국 최종 가격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어머님? 이 집은 이상하게 아기가 잘 생겨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저보다 먼저 살았던 분도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매수자의 어머니는 이 부부의 말에 가격을 낮추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쏙 꺼낸 것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 것이죠. 사례를 되돌아봅시다. 대화에서 충돌의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돈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쁘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의 말하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윽박을 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욕망을 살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화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발실수는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실수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향한 기대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말해야 합니다. 알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알아둔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도 새싹이 있습니다. 새싹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새싹부터 강하게 키워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새싹은 보호받는 대상이지 훈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타인을 만나 처음 대화를 시도할 때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새싹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기 전에 주라는 말이죠. 이때 주는 것도 잘 줘야 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도넛 한 상자를 선물한다면 고맙다는 말보다 분노의 저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말은 도넛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기에 더욱 큰 봉변을 당하기 쉽습니다. 말을 건네기에 앞서 상대방이 최소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직면하는 우매함을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을 새싹처럼 보살피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중국의 인문고전 대학에서 찾아봅시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자신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일 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서 좋아하는 자세가 대화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을 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서야 할 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왜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리 아이아 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두 곳인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특히 크라이슬러의 극적인 재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물망까지 올랐던 분이죠. 이분이 했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 능력과는 무관, 나를 둘러싼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세 가지 말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의 노력이며 그 노력은 이해관계에 얽힌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말하기라는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객관화하게 한 뒤에 비로소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함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과 그렇군요. 이런 감탄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가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고 또 연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당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죠.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나 진짜 멋있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위로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서는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약국에 가기 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먼저 피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주세요.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겸손한 말하기를 위해 저는 인내라는 키워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 더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뭔가 다르다고 섣불리 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를 하나 더 덧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심이죠. 대화의 정신입니다.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때는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 종주를 즐겼습니다. 등산하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정상을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경사는 늘 그렇듯 가파르죠.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내려와야 되겠죠? 하산의 그 순간 긴장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한결 풀어진 바로 그 순간, 내려오다가 발목을 다치거나 체력적으로 탈진하는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에게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산행의 과정은 우리의 말하기 과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다음 대화에서 하수, 중수, 고수의 대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상대방. 윗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다른 회사 제안을 더 받아보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당신. 예? 아니, 이번 달에 계약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번, 상대방. 윗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다른 회사 제안을 더 받아보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당신. 제가 시사 자료가 있는데 먼저 우리 A사와 비교한 표를 보내드릴까요? 3번. 윗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다른 회사 제안을 더 받아보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당신. 힘드시죠? 김 과장님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다들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프로젝터 매니저 중 한 분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윗분들도 김 과장님의 수고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가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딱 4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똑똑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였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김범준, 자네는 정말 일 처리하는 것 하나만 봐도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 범준 씨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범준 씨가 해냈군요. 나는 범준 씨가 참 좋아. 이 4가지 문장들을 단지 예시로 적었을 뿐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 아님에도 저는 이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자신이 저에 대한 인정과 사랑의 말을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 이 4가지 말. 다가서기를 위한 똑똑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를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화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역입니다. 대화는 지혜이기에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처럼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즉, 키워드는 관찰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섣불리 말하려 하기보다는 관찰을 하루하루의 루틴으로 일상화해서 세심하게 상대방을 고려하는 모습은 인내의 즐거움을 이미 터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냄을 참고 잠시 멈춤을 환영할 줄 아는 모습은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현명한 태도가 됩니다. 관찰은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 다가서고 마주하여 결국 관계를 맺는 시작점으로 작용합니다. 2년간 타인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친구가 된 것보다 2달 동안 당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 자기계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 역시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관심을 주고 관찰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보이 후드를 보셨는지요? 영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특히 마지막 장면의 대사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도 관찰이라는 키워드가 대사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주인공 메이슨의 친구 니콜이 담담하게 말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라 라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반대라고 생각하지.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다. 인생이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죠. 관찰은 그런 순간을 진실하게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다가서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다가서길 원한다면 먼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과를 잘 내는 것. 모두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점점 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은 부와 명예를 잘 쌓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최선은 늘 어려운 법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까요? 그건 사람이 아닐까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지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 멀어진다면, 혹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과연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과의 성취에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변덕, 혹은 부정과 저항에 대해서 왜를 말하면서 덤비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대화의 속도에 관심을 두세요.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저항하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쉼의 상황으로 서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야기를 건네십시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지만 일단은 여유 있는 동의로 답을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신가 봅니다. 혹시 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느라 힘드시겠네요. 혹시 예외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더 보완해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실패의 신호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벽처럼 놓여있는 성공의 사전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저항은 최종 승리를 위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상대방을 보려고 애쓰십시오. 편견에 갇혀 무작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저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법이죠. 보통은 자신의 말에만 관심을 두고 상대의 생각에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결국 대화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충, 진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충고 대부분은 결함, 잘못, 그리고 타 이름에 더 집중합니다. 이는 결국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타이르고 지적하며 결함을 파헤치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충고인데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고 불쾌한 립서비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싶다면 충고를 아끼지 마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누군가의 한 발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충고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고 넘치니 이와 반대의 포지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충고하려는 자가 아닌 충고를 요청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묻는 일종의 자기 낮춤의 기술이야말로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강력한 대화의 무기가 됩니다.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해 상대의 충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하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듣기라고요?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즉, 말과 듣기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대화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게 내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듣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우니 비우고 기다리고 들을 줄 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잘 다가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다가선다는 건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주는 것. 기억해야 될 대화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를 잘 새겨두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한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할 때 예쁜 말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평소에 예쁜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대화가 불편하다, 두렵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편하다, 즐겁다, 함께해서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그 차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책 내용 전체를 설명해드리진 못했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